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램 리서치, 티커 심볼로는 LRCX죠. 이 흥미로운 기업에 대한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좀 상반된 신호들이 나왔어요. 유력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랬죠. 10월 7일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바로 며칠 뒤, 그러니까 10월 10일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했단 말입니다. 그날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이너스 6.83%나 빠져서 131.37달러로 마감했어요. 그렇죠.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좀 파악해보고 램 리서치를 둘러싼 현재 상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함께 분석을 시작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뱅크는 10월 7일에 반도체 수요가 엄청 늘 거다 이런 이유로 램 리서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올렸어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도 150달러로 올렸죠. 네, 메모리 시장 개선이랑 그 첨단 파운드리 투자 확대 이런 걸 근거로 들었죠.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10월 10일에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현상이 현재 램 리서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 장비 산업 전체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순풍, 말하자면 산업 전체 긍정적인 흐름이죠. AI 발전 같은 거요. 네네. 근데 또 동시에 미시적인 역풍,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나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 뭐 예를 들면 미중 갈등 같은 거요. 아, 순풍과 역풍이 동시에 부는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딱 마주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램 리서치의 최근 재무 성과. 이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료 보니까 매출하고 영업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특히 그 GAA 기술 있잖아요. Gate All Around. 아, 네, 차세대 기술이죠. 그거랑 또 기존 성숙 공정시장 수요. 이 두 가지 덕분에 파운드리 부분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낸드 부분 매출도 크게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파운드리 로직 부문하고 낸드 쪽이 특히 좋았죠. 디램은 약간 부진했지만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3분기 전망치 역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했고요.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분명히 견고해요. 숫자가 그걸 딱 보여주죠.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뭐냐면 그 좋은 2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램 리서치 김영진 스스로가 약간 경고음을 냈다는 겁니다. 아, 경영진이 직접요? 아, 네. 어떤 내용이었죠? 2025년 4분기에는 매출과 수익성이 함께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심지어 2020년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26년 실적이 불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좋은데도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4분기 수익성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관세, tariffs를 지목했다는 거예요. 아, 관세, 미중 무역 갈등 관련 이슈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더 이상 그냥 막연한 불안 요인이 아니고 경영진이 실적 전망에 반영할 만큼 실제적인 비용으로 다가왔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내년, 내후년은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실적 발표에도 주가 상승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그 경영진의 발언과 특히 관세 언급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산업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램 리서치가 속한 반도체 장비 산업 말이죠. 네. 이 산업은 인공지능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분야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산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뭐니 해도 AI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AI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네, HBM. 그리고 첨단 로직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건 결국 반도체 공장, 팹,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 고성능 칩을 만들려면 결국 새로운 장비, 새로운 공장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자료 보니까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셈이라고 하죠. 네, 세미. 여기서 300mm 팹 장비 투자가 2026년부터 3년간 총 3,74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더라고요. 3,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죠? 거의 5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500조 원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2025년 전 세계의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규모 자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실할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러니까 랩리서치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인 셈이네요. 그렇죠.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특히 자료에 보니까 3D 낸드를 더 높이 쌓을수록 랩리서치가 강점을 가진 그 식각, 애칭 장비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랩리서치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바로 그 식각공정 장비 기술이거든요. 식각이요? 웨이퍼 깎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대로 정교하게 깎아내는 건데 특히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계속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아파트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높이 쌓으려면 각 층을 아주 정밀하고 깊게 파고 깎아내야 해요. 이 고난도 식각 기술이 정말 중요해지는데 바로 이 분야에서 랩리서치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3D 낸드 적층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층수가 높아질수록 랩리서치의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커져야 하고 그래서 3D 낸드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려면 식각 기술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랩리서치가 수혜를 본다. 이런 선순환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 연결고리입니다. 이야, 듣고 보니 정말 장밋빛 전망처럼 들리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 요인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주가는 그렇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10월 10일 하락은 왜 일어났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네, 그 지점 바로 이 퍼즐의 또 다른 핵심 조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명확하다는 데는 뭐 대부분 동의할 거예요. 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중요한 의문 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어떤 우려인가요? 첫째는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혹시 단기간에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좀 과열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아, 단기 과열 논란? 네, 실제로 자료에도 언급됐지만 최근에 경쟁사인 ASML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회사. 네, 알죠. EUV 장비 독점하는? 네, 그 ASML에 대해서 일부 투자은행이 투자 의견을 좀 내렸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주가 상승이 실제 펀더멘털 개선 속도보다 너무 빨랐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랩리서치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주식들 전반적으로 좀 너무 달린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또 다른 우려는 뭔가요? 둘째는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2025년에 AI 관련 하드웨어 투자, 그러니까 뭐 칩이나 서버 같은 장비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혹시 2026년부터는 투자의 중심이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 투자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수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는 거죠. AI 파티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라고 할까요? 하긴 뭐 하드웨어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요.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죠. 단기 과열 논란, AI 투자 사이클 전환 가능성이라 확실히 이것도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큰 변수가 있죠. 아, 네, 그 문제죠. 바로 지정 확정 리스크.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말입니다. 네, 이게 랩리서치에게는 어쩌면 산업 전체에게는 가장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강력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 넘어가는 걸 계속 규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죠. 문제는 랩리서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이 꽤 크다는 거예요. 무시 못할 시장이죠. 네, 매출 비중이 꽤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랩리서치의 잠재적인 매출 기회가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료에도 나오지만 예전에 경쟁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 수요가 둔화될 것 같다는 이유로 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때 램리서치 주가도 같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이건 특정 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외부 변수가 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험폭탄 같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미중 갈등이 언제든 기업의 그 멋진 성장 스토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투자자들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나 산업 전망이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이 미중 관계라는 외부 변수 하나 때문에 그냥 확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10월 10일에 그 주가 하락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분명 산업의 긍정적인 흐름, 펀더멘털 이런 걸 보고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네, 합리적인 분석이었죠. 메모리 시장 개선, 첨단 파운드리 투자 확대 가능성 다 맞는 말이거든요. 목표 주가 150달러도 충분히 설득력 있었고요. 실제로 주가도 10월 초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런 리스크들, 그러니까 뭐 미중 갈등 심화 우려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이런 불안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나 시장 심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네.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상승세와 단 하나의 악재 뉴스도 없었는데 그냥 그 악재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취약성을 드러낸 거죠. 참, 시장 심리라는 게 무섭네요. 그렇죠. 이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램리서치가 가진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칠 수 있는 단기적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니까 램리서치는 현재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와 단기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두 개의 아주 큰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변곡점. 한쪽에는 AI 혁명이 가져올 반도체 장비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식각이나 증착 공정에서 램리서치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또 HBM이나 3D 낸드 같은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기회 요인들이 있고요. 네, 그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반대편에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미중 무역 분쟁과 수출 통제라는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건 정말 예측이 안 되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순환성,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사이클은 항상 있죠. 게다가 회사 경영진 스스로도 향후 성장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는 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부담을 주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의 상향 조정은 램리서치의 강점과 산업의 성장성, 이 긍정적인 측면을 정확히 짚었지만 10월 10일의 주가 급락은 시장이 그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앞으로 램리서치의 주가 방향은 단순히 이 회사의 분기별 실적 발표 하나하나에 달린 게 아니라 훨씬 더 거시적인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시적인 변수라 함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미중 관계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예측대로 설비 투자를 계속 이어갈지, 그리고 AI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서 어떤 종류의 반도체, 어떤 종류의 장비가 더 중요해질지, 이런 것들이죠. 아, 정말 큰 변수들이 많네요. 네. 따라서 여러분께서 램리서치의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 같은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다고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외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약간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회와 위험이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한쪽만 보기보다는 양쪽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시각이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오늘 정말 명쾌한 분석과 정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예를 들어서 현재 랩리서치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식각이나 증착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거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칩 설계,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런 게 대세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 반도체 장비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아, 그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이라는 게 항상 발전하니까요. 네, 혹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네. 반도체 산업의 주기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걸 고려할 때 만약 여러분께서 이 AI 기반 성장 스토리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랩리서치 같은 개별 장비 제조업체에 집중하는 것 말고 혹시 리스크를 좀 분산하면서 이 트렌드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투자 전략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관련 ETF라던가 아니면 소재 기업들 혹은 이 반도체 밸류체인의 다른 부분에 있는 기업들을 함께 고려해보는 방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산 투자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검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